이태원 유가족들이 이 추운 겨울에 지금 영하 12도예요. 체감온도가. 오체 투지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그리고 4대 종교가 어제 오체 투지 행진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1도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내일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왔습니다. 되게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유가족분 그리고 감독님하고 이제 토크 콘서트를 했었는데 피눈물이 나요. 진짜 피눈물이 나요. 정말. 아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생떼 같은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식들을 잃었는데 그 잃은 유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왜 사고가 난 건지만이라도 얘기를 하자. 지금 이분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처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진상조사라도 먼저 해보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미 국가에서는 모든 게 끝났대요. 특별법을 야사당이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을 네. 했는데 6월 30일에 했습니다. 근데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법사위에서는 90일 동안 국짐의 반대로 한 차례도 이 법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됐어요. 덕흠이가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리고 그렇게 안 되고 고비가. 하니까 그 야당이 전부 다 했는데 안 해주고 그러니까 국짐이 욕을 먹잖아요. 욕을 먹으니까 진상조사를 빼는 그러니까 보상만 하는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뭔 개소리야. 죄진 게 없는데 누가 돈 받고 싶대.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조사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지들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놈들이, 이런 놈들한테 법사위를 넘겨주고 있으니까 지금, 도읍이 한 놈 때문에 그 말뚝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 김진표라고 하는 이 쌍두마차 이 개놈의 노인네 새끼들 때문에 이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법사위원장 넘기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 난리를 쳤는데 누가 넘겼습니까? 이낙연이 그때 뭐라 했어? 약속은 약속입니다. 안 했어? 원내 총무라고 지가 나와갖고 했을 때 안 넘겨주겠다고 해서 찍어줬어요. 근데 홀라당 넘겼잖아요.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넘겼습니다. 왜? 안 넘기면 안 들어온대. 안 들어오면 우리끼리 하면 되잖아, 국회에서. 했잖아, 그리고. 그리고 우리끼리 할 수 있었잖아. 우리끼리 하니까 기어 들어왔어, 그때 와서. 뒤늦게 기어 들어와서 법사위 내놔 하고 그 구걸질을 할 때 이 쌍놈의 새끼들이 그거를 넘겨준 애들이 지금 민주당 안에 수박파들 아닙니까? 그때 누구였지? 박광훈이었나? 아니에요. 박홍근. 박홍근 때 박홍근? 그거를 넘겨줬어요. 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이렇게 이재명이 당대표가 될 줄 알았나? 민주당이 혁신을 할 줄 알았겠나? 민주당이 이렇게 새로운 선거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정당이 될 줄 알았겠나라고 지금 땅을 치고 그 당시에 결정을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득에 가지만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이태원 유족분들한테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에 국짐이 살아남아 있는 이상 국짐이 이 법사위라고 하는 이걸 쥐고 있고 김진표가 살아남아 있는 이상 다음번 그 국회가 출발 21대가 되기 전에는 이 안건 절대 부의되기 힘듭니다. 왜? 이게 사실 진상규명이 돼버리면 선거 판도를 뒤흔들어 놓을 만큼 위험한 폭탄 중에 하나거든요. 이분들 자식들 방을 못 치우고 있대요. 평생 못 치우죠. 특별법 통과되면 내가 와서 엄마가 너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치울게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어머님이. 못 치우고 있어요, 지금도. 이분들의 안타까움에 언론이든 어디든 동조하는 세력마저도 없고요. 지금 시청 앞에 분향소로 옮겨놔놓고 그쪽에 지금 가둬놓은 상태에서 일반인들의 접근을 사실상 막고 있거든요. 거기 가려면 삥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놓고 경찰 병력들을 세워놔가지고
굉장히 위압적이고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처음에 과태료 때렸던 거는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서울시하고 합의를 봐서 지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총선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분들에 대한 무관심은 더더욱 심해질 겁니다. 물론 특검도 해야, 대장동도 해야 되고 김건희도 해야 됩니다만은 이 사안도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다행인 건 뭐냐면 이와 관련된 다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워낙에 대충 부실로 수사를 하고 대충 덮어버리고 관련자 처벌을 끝낸 상황이라서 이건 뚜껑을 따기만 하면, 한 흙을 걷어내기만 하면 진상에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들과 증언들과 그 당시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윤호중이 넘겼었네, 법사위 넘겼. 윤호중이 넘겼죠. 네. 그래서 그러한 증거들이 지워지지 않는 이 시점 하에서 디지털 증거들이 다 남아있어요. 119 신고 기록부터 그 안에 모든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나중에 조사를 하게 됐을 때는 그들에게 위증의 죄와 이와 같은 죄를 덮으려고 했었던 이러한 모의에 참가한 놈들까지도 전부 다 처벌할 수 있게,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될 거니까 조금만 더 이 엄혹한 시기를 견디고 이겨내 주시기를, 좌절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월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게,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바로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3년 가까이 매일 세월호에 관련된 방송을 하고 수없이 많은 유가족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교류를 가지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루하루 무너지는 게 보여요. 사람이 처음에는 막 우리 아들 죽을 때 이렇게 못 보낸다,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유돼 갖고 막 떠나고 또 수없이 많은 억울한 소리들을 듣고 탄압을 받고 또 몸이 힘들잖아. 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몇 년을 그 안에서 버텨오신 거예요. 사람이 의지가 무너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포기를 하고 나가면 본인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해자가 돼요. 내가 돈 몇 푼에 합의를 받네. 내가 우리 자식을 못 지켰네. 라는 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살아 계신 분들도 멘탈이 진짜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월호의 진상은 명확하게 못 밝혀지잖아요. 그 당시에 못 밝히고 세월의 무게에 눌려버리면요, 거기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찾아서 이걸 다시 불복한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꺼내려고 할수록 그걸 덮었던 자들의 압박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이 모든 거의 실체는 이러한 법의 기득권을 가지고 이러한 잘못을 덮으려고 했던 그 근본 세력을 타파하지 못한 탓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는 결국 이 정권이 무너지고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서야 그 뚜껑을 열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월호도, 천안함도, 그리고 5.18도, 제주 4.3도 하나하나 제대로 된 역사적 고증과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안 돼요. 예전에 세월호 때도 해봤듯이 세월호 조사위원회 만들면은 국짐에서도 추천하는 위원들이 들어가고 그냥 계속 분탕질 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막으려고 하는 들어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길게 보고 해야 돼요. 네.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네. 우리 송작가 TV가 반드시 그러한 진상 규명과 관련된 뉴스를 할 수 있는 날까지 저희는 끝까지 방송을 놓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대를 이을 2세대 송작가 TV 또는 우리를 대신할 사람들이 그러한 의지를 이어갈 수 있어야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